이제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전체 경우의 수. 이제 우리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죠. 그게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건의 원소의 개수. 그 녀석이 바로 분자로 가면 되겠어요.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가 분자로 오면 된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잘 알아야 되죠. 그죠? 전체 경우의 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 안에는 뭐가 들어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경우의 수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순열, 조합,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또 원순열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중복조합 이런 것들이 이 녀석들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이 확률 파트는 굉장히 힘이 들어갑니다. 경우의 수만 잘 되면 이쪽 확률 이쪽 파트는 굉장히 쉬워져요. 경우의 수만 그냥 구하면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에서 다뤘던 경우보다 여기가 경우의 수가 더 쉬워. 이쪽에서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경우의 수만을 정말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해야 돼요. 경우의 수 그쪽 파트를. 그럼 여기는 그냥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요. 통계적 확률. 통계적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그래 내가 10,000번 했어. 10,000번. 10,000번 중에서 5,000번 일어났어. 그럼 만분의 그치? 통계적 확률은 그치? 일어난 실시를 했어. 직접 한 거야. 한 거 중에서 이제 몇 번 일어났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가 됩니다. 통계적 확률은. 그래. 기하학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은 뭐냐면은 내가 어떤 관역이 이렇게 있었을 때 내가 관역 바깥으로 나갈 확률은 없다라고 둡시다. 관역 바깥으로 나갈 확률은 없어요. 그랬을 때 관역 안에 이 안에 들어올 확률. 기하학적 확률은 도형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 넓이 중에서 이만큼의 넓이가 분자로 오면 되는 거죠. 분모에는 전체 넓이가 오면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 안에 넓이가 분자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뭐 이게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확률의 기본 성질. 확률의 기본 성질 어떻게 돼요? 확률은 당연히 1을 넘을 수가 없죠. 전체 중에 전체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률은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최대 1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확률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맞아? 아예 안 일어나는 게 0이거든. 아예 안 일어나.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확률이 1이고요. 우리가 확률 표시를 P, 전체. 이게 지금 전체 집합이죠. 그죠? 전체 집합. 표본 공간. 전체 일어날 확률은 1이고요.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입니다. 0이에요. 좋아요. 그 다음에 확률의 덧셈 정리. 덧셈 정리. 덧셈 정리라는 거는 뭐냐면 합집합의 확률이에요. 합집합의 확률.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이야. 그러면 우리가 집합을 배웠잖아요. 집합을 배웠습니다. 전체가 있었을 때 전체가 있었을 때 요 녀석이 일어날 확률 A 그리고 요 녀석이 일어날 확률이 B예요. 내가 원하는 바는 뭐예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지금 구하고 싶어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그럼 어떻게 돼?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 근데 겹쳐지는 게 이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원소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이 세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고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그냥 빼주면 됩니다. 그래, 우리 배반 사건. 전 시간에 이제 배반 사건을 배웠잖아요. 배반 사건은 어떤 거 배반 사건이야? 교집합이 공집합인 게 배반 사건이잖아요. 겹쳐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뺄 게 없는 거야. 빼야 되는데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 교집합일 확률을 빼야 되는데 얘가 지금 공집합이니까 공집합 얘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배반 사건은 얘 더하기 얘 하면 돼요, 그냥. 그죠? PA 합집합 B 요걸 구할 때 PA 더하기 PB 이렇게 해가지고 배반 사건일 때는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여사건이라는 거는 반대되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A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래, 내가 뭐 관역을 맞추는데 10발을 맞추는데 한 번 이상 맞출 확률 이렇게 구하면
한 번 맞출 확률, 두 번 맞출 확률, 세 번 맞출 확률 이렇게 구하면은 너무 번거롭잖아. 9번 맞출 확률, 10번 맞출 확률.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이상 맞출 확률을 구할 때 전체 확률 1에서 한 번도 맞히지 못할 확률을 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6건의 확률은 뭐 적어도 뭐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면 우리는 6건의 확률을 사용을 하면 좀 더 계산하기가 편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되는 사건을 생각을 해서 그 확률을 구해서 빼주자라는 이야기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부담되지 않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푸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뭐가 경우의 수가 문제인 거지. 확률 개념이 문제가 아니야. 선생님 저는 경우의 수는 잘하는데 확률을 못해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경우의 수를 잘하는데 확률은 못해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아요. 경우의 수를 제대로 철저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한번 1-1번부터 한번 풀어 봅시다. 윤지는 여기까지 아까 선생님한테 물어본 게 여기까지 맞아? 이 전까지 선생님 쉬는 시간 한다고 해놓고 뒤에 진도 안 나간 거지. 맞아? 그래. 진도를 그때 안 나갔어. 한 개의 주사의 1을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한 번 던져요. 몇 분에? 전체. 그래. 우리는 확률을 구할 때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는 거야. 고민할 거 없어. 전체도 못 구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확률을 구해? 전체부터 구하는 겁니다. 전체.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당연히 6가지. 홀수의 눈. 1, 3, 5. 몇 가지? 3가지. 너무나 쉽죠? 우리 뭐부터 구하는 거야? 분모부터 구하는 겁니다. 분모부터 구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 이번에는 어떤 경우로 나왔어요? 일렬로 나열할 때 순열의 경우가 나왔네. 그치? 일렬로 나열할 때 이 녀석의 확률 그냥 P라고 선생님 할게요. P.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이 되겠어요. 6팩토리얼. 나열할 때까지만 봐. 때까지. 그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전체 경우의 수. 그랬을 때 C를 맨 앞에 나열해. C를 맨 앞에 나열해? 나열해. 나열하고 난 다음에 남은 5개 배열하면 되잖아.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 5팩토리얼. 따라서 이 녀석은 6분의 1이 되겠죠. 5팩, 6팩. 6만 남았잖아. 6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여기서는 지금 순열을 사용을 했습니다. 순열. 그 다음은 제목까지 그냥 볼까요? 원순열을 이용을 합니다. 원순열. 그림과 같이 원을 7등분한 7개의 영역을 빨간색과 주황색을 포함한 서로 다른 7가지의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한 가지 색으로 한 영역씩 칠할 때 7개의 색깔 한 영역을 한 가지 색으로 칠할 때 그러니까 원순열이니까 몇 팩토리얼? 6팩토리얼. 7가지니까 6팩토리얼이죠. 원순열. 하나 빼고 팩토리얼. 6팩토리얼. 그랬을 때 빨간색과 주황색을 이웃하게 칠할 확률. 그러면 빨간색과 주황색을 이웃해야 되니까 빨간색, 주황색을 한 그룹으로 보고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겠지. 그럼 이 6개를 원순열 시켜야지. 6개를 원순열. 경우의 수가 이거예요. 6개를 원순열 시키니까 5팩토리얼. 여기 이 안에서 빨간색과 주황색이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되겠죠. 곱하기 2. 답은 3분의 1이 되겠죠. 5팩 약분하고 3분의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3분의 1) 곱하기 63. 그래. 방금 원순열이었어? 원순열 문제가 좀 더 있나 보네. 그 다음에 4번. 중복순열. 중복순열도 이제 사용이 됩니다. 5개에서 중복을 사용하여 4개를 뽑아
4개를 뽑아 4자리 수를 만들 때 4자리 수를 만들어야 돼. 4자리 수. 4자리 수 만들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 그래서 5의 4제곱이죠. 그냥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로 할까요? 이렇게 4자리의 수를 만들면 5의 4제곱입니다. 그래요. 그랬을 때 만든 수가 짝수일 확률, 짝수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되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2하고 4밖에 없잖아요. 짝수가 되려면. 2하고 4.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2가지. 나머지 올 수 있는 거 5가지. 5가지.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답은 5분의 2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뭐 좀 더 숙달이 됐으면 어차피 야, 짝수니까 1의 자리만 보면 되는 거니까 다른 건 보지도 않고 그냥 5분의 2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겠네요, 이 녀석은. 다른 건 그냥 안 보고. 다른 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뭐가 오든. 그러니까 1의 자리가 될 확률은 1의 자리만 5가지 중에서 2가지만 올 수 있으니까 그거만 봐도 되겠다. 근데 뭐 그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이번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우리가 배웠던 게 총집합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5개의 숫자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나열하면 어떻게 돼? 약분을 조금 하자. 나열할 때, 5팩 나누기 2팩, 2팩이죠. 5팩 나누기, 그냥 5팩 나누기 2팩, 2팩을 그냥 계산하려고. 5팩 나누기 2팩, 2팩. 몇 가지예요? 30분의, 그죠? 30분의. 맨 앞에 1이 와야 돼. 맨 앞에 1. 맨 앞에 1이 오고요. 1이 오고요. 나열을 해야 돼. 4자리를 나열해야 되는데 여기 올 수 있는 건 1, 3, 3, 5 가지고 나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1, 3, 3, 5를 나열을 해야 돼. 맨 앞에 1이 왔고 요거 나열해야 되는 경우의 수를 세니까 4팩 나누기 2팩. 몇 가지예요? 12가지. 12가지. 좋아요. 약분하니까 6, 65, 62, 5분의 2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있겠어요? 이번엔 조합이 나왔네, 조합. 조합.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을 때 9C3이 되겠죠. 그죠? 9C3. 헤이, 헤이. 9개 중에서 중복 아니야. 중복하면 안 돼. 그냥 3장을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장을 뽑을 때 9C3. 9C3. 9C3 중에 이제 모두 짝수. 짝수만을 3장을 뽑는 거잖아. 2, 4, 6, 8.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면 9C3. 9, 8, 7. 나누기 3, 2. 3, 2. 여기 4C3. 4죠. 4. 슉슉슉. 약분하고 슉슉. 약분하니까 21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선생님 어떻게 계산했어? 9C3, 987 쓰고 분모에다가 3이 안 쓰고 분자에다가 그냥 3이 썼어요. 맞아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아이스크림, 과자, 사탕, 우유 중에서 7개 간식을 살 때, 4종류에서 7개의 간식을 살 때잖아. 그죠? 4종류에서 7개의 간식을 살 때. 뭐예요, 그러면? 4종류에서 7개를 살 때. 뭐야? 왜? 4H7이죠. 4H7. 아이스크림, 과자, 사탕, 우유 중에서 7개를 산다는 거잖아. 더했을 때. 4C, 4H7이죠. 4H7. 뭐예요? 10C7, 10C3. 이렇게 되는 거지. 10C3, 19, 8 나누기
3이 120까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120까지. 그러니까 120분에 과자를 3개 살 확률. 과자를 3개를 샀다고? 과자를 3개 샀어. 그러니까 얘 y가 지금 얼마인 거야? y가 3인 거야. 과자 3개. 그러니까 나한테 x 더하기 z 더하기 w가 4가 될 경우의 수를 지금 구하라는 얘기잖아, 분자에. 맞아요? 얘는 그럼 뭐예요? 3h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6시 4, 6시 2, 6시는 15, 15. 8분의 1.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어요. 좋습니다. 넘어가서, 그지? 방금 우리 다 연습을 다 한 번씩은 한 것 같아요. 순열, 조합,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 중복순열, 원순열 다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 통계적 확률은 그냥 구하면 돼. 써있는 대로 그냥 구하면 돼. 300명에게 투여했는데 120명의 증상이 호전되었어. 증상이 호전될 확률은 300분의 120이지 그냥. 그지? 300분의 120 속속속속 하니까 얼마? 65, 62, 5분의 2. 통계적 확률은 그냥 있는 자료 그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머리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너무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것 같기도 하고. 확률의 기본 성질 봅시다. 노란 공 5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야, 8개 중에서 한 개를 꺼낼 때, 그지? 8개가 있어, 8개. 근데 그 중에서 빨간 공은 몇 개 있어? 없어요. 그치? 없어요. 굉장히 고민을 오랫동안 한다? 빨간 공은 없어요. 빨간 공은 없으니까 확률이 얼마가 돼요? 0입니다.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없죠? 고민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 그런 거야. 확률이 기본 성질 안 되면 0, 전체는 1. 그죠? 그런 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여기서. 확률의 덧셈 정리 어떻게 한다고? 합집합의 확률은 그냥 기본 문제예요. 합집합의 확률은 A의 확률이랑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에서 겹쳐지는 거 한번 빼주자라는 얘기죠. 빼주자. 그래서 합집합의 확률은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6분의 1 해주면 되겠어요. 6분의 1 이렇게. 그러면 12분의 4, 12분의 3, 12분의 7에서 12분의 2를 뺐으니까 12분의 5가 되겠네요. 그죠? 12분의 5 동분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은 뭐 제목에서 나왔잖아. 배반 사건인 경우에요. 배반 사건 겹쳐지는 게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 맞습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그냥 합집합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그냥 얘랑 배반 사건이라 그랬으니까 얘랑 더하면 얘잖아요. 그래서 PA는 전체 합집합에서 A일, B일 확률을 빼면 되겠네요. 그죠? 12분의 9에서 12분의 4를 뺐으니까 12분의 5. 얘도 12분의 5예요. 12분의 9에서 12분의 4를 빼줬습니다. 됐죠? 됐어요. 그지? 니네가 다뤘던 경우의 수들보다 좀 더 느낌이 편하지 않습니까? 좀 편할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문제들이 조금 심화가 되면 그 경우의 수들도 좀 어려워집니다.
A가 일어날 확률이 9분의 4야.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9분의 5겠죠. 그죠? 1에서 빼면 된다 이거죠. 1에서 9분의 4를 빼면 9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뭐 하나 풀어볼까요? 어디를 하나 풀어볼까? 12-5번을 한번 풀어볼까? 12-5번. 12-5번. 집합을 기본은 하고 있어야 돼요. A 아닌 거, 교집합 B가 아닌 거. 얘는요. 드 모르간의 법칙을 사용을 해서 A 합집합 B가 아닌 거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A 합집합 B가 아닌 거. 그럼 A 합집합 B가 아닌 거는 합집합이 아닌 거니까 1에서 합집합일 확률을 빼면 되는 거지. 합집합일 확률을 빼면 돼요. 우리 합집합일 확률은 덧셈 정리로 구할 수 있잖아. 합집합일 확률은 P, A 합집합 B는 A가 일어날 확률 4분의 3에서 B가 일어날 확률 3분의 2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 12분의 7을 빼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12분의 9, 6, 96, 96, 15, 12분의 8인가 그러면? 계산 제대로 하자. 12분의 8, 8, 9, 17, 17에서 12분의 7을 뺐으니까 12분의 10이네. 12분의 10이네요. 12분의 10, 6분의 5야 이게. 합집합이 일어날 확률이 6분의 5예요. 6분의 5. 6분의 5. 6분의 5니까 1에서 빼면 6분의 1이 되겠네. 우리가 원하는 요 녀석 얘의 확률은 6분의 1이 됩니다. 요 과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요? 뭐 여사건의 확률이 지금 힘든 게 아니에요. 여사건의 확률이 힘든 게 아니라 혹시라도 여기 집합을 이런 식으로 요 정도 변형을 못 시키면 연습하세요. 엄청 어려운 거 나오는 집합은 아니니까 집합이 어려운 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서로 다른 4개의 동전을 던질 때 적어도 한 개의 앞면이 나올 확률. 적어도 한 개가 앞면이다. 그거의 반대가 뭐야? 적어도 한 개가 앞면이야. 이거의 반대. 하나도 앞면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야만 했냐? 다 뒷면이지, 그죠? 다 뒷면. 맞아요? 이거의 반대말. 적어도 4개 던졌는데 하나라도 앞면이 나오면 돼. 그거의 반대는 다 뒷면이야. 이거잖아요. 그죠? 다 뒷면. 그래서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A가 아닌 거는 동전 4개가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다. 맞습니까? 맞아요? 동전 4개가 뒷면이 나올 확률은 4개가 다 뒷면이 나올 확률은 16분의 1이죠. 16분의 1. D 이거밖에 없어요. D. 동전 4개 던지면 2의 4제곱 16가지 중에서 D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16분의 1. 그래서 적어도 한 개는 앞면이 나올 확률은 16분의 5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뭔 소리야? 16분의 15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얘랑 곱하면 이런 결과를 우리 얻을 수가 있겠어요. 여사건 유형이 많네요. 그죠?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 중에서 대표 4명을 뽑을 때 8명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8명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여학생이 1명 이상 여학생이 1명 이상 뽑혀야 돼. 그럼 그 반대가 뭐야? 남학생만 뽑히는 경우죠. 남학생만. 남학생 5명 중에서 4명을 다 뽑는 경우가 되겠어요. 이게 남학생만 뽑히는 경우죠. 맞습니까? 됐어요. 그럼 8C4, 8C4, 87, 8765, 4321, 70까지 70, 1 마이너스 70분의 5가 되겠다.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14분의 1, 14분의 1, 14분의 13.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동전을 3번 반복해서 던질 때, 3번 반복해서 던질 때 뭐야? 몇 분의? 8분의야. 3번 모두 같은 면이 나올 확률. 3번 모두 같은 면. 앞면, 앞면, 앞면. 뒷면, 뒷면, 뒷면. 두 가지밖에 없죠. 맞습니까? 두 가지. 같은 면이 2번 이상 연속해서 나올 확률. 같은 면이 2번 이상. 이건 우리 친구들 이거 동전 3번 던지면, 동전 3번 던지면, 앞면을 이제 우리 보통 H, 헤드, H라고 하고요. 앞면 3번, 앞면 2번, 이제 뒷면을 우리는 T라고 보통 이렇게 합니다. HHT. 그 다음에 HTH. 앞면이 2번 나올 때, 앞면이 2번 나올 때, 앞면이 한 번 나올 때, 앞면이 한 번 나올 때, 앞면이 한 번 나올 때, 그래서 8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때. 그래서 이렇게 8가지가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씁니다. 쓰고 난 다음에 2번 이상 연속해서, 2번 이상 연속해서 나왔죠. 같은 면이. 같은 면이 2번 이상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같은 면이 2번 이상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만 이렇게 체킹을 하면 6가지가 되죠. 6가지가. 맞아요. 8가지 중에서. 우리 친구들 그냥 이렇게 그냥 세면 되는 거를 또 그냥 머리 쓴다고 해가지고 틀리지 마시라고요. 일일이 세시면 됩니다.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네 쌍의 부부가 일렬로 앉아 사진을 찍을 때 부부끼리 서로 이웃하게 앉을 확률은, 부부 네 쌍이니까 8명이지. 8명이 일렬로 앉았어요. 그냥 순열이죠. 그런데 부부끼리 서로 이웃하게 앉으려면 부부를 그룹으로 묶어야죠. 네 쌍의 부부잖아. 그래서 4팩토리얼이 되겠네. 4팩토리얼. 근데 이제 부부끼리 이웃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좌우 달라질 수 있죠. 부부끼리. 그래서 2의 4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약분하고 8, 7, 6, 5 하고 8.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하나 해서 105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는 순열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남학생 6명, 여학생 6명이 둘러 앉을 때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나한테 자리를 선택하세요 하면 둘러 앉을 때 여기까지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이제 한번 셀 겁니다. 내가 가서 여기 이렇게 생긴 식탁 이게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죠? 구조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의 자리가 다른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간다면 6가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고정을 시키는 거죠. 고정을 시켜서 내가 어디 여기 6개 중에서 하나를 앉았어. 이 자리하고 이 자리 같은 거예요. 돌리면.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앉고 난 다음에 11명이 더 올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앉고 난 다음에 11명이 더 오니까 11팩토리얼.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이 녀석의 원순열은 지금 6 곱하기 11팩토리얼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마주보고 앉을, 조금 어렵네. 남학생과 여학생이 마주보고 앉을 확률은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마주보고 앉아야 되면 어떻게 할래? 남학생, 여학생. 첫 번째 남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 몇 가지? 첫 번째 남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가지예요?
여섯 가지죠. 여섯 가지. 맞아요. 여섯 가지. 첫 번째 남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남학생부터 고정을 시킬게요. 남학생 하나 고정을 시켰어요. 여섯 가지. 여섯 가지. 곱하기 이렇게 하면 좀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커플을 먼저 그냥 마주 봐야 되는 사람들 커플을 먼저 정하자. 커플을 먼저 정합시다. 6명 소개팅 나왔어요. 6명 소개팅 나와가지고 커플을 정하면 몇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1대1 함수잖아. 6팩토리얼이죠. 6팩토리얼. 6, 5, 4, 3, 2, 1. 맞아요? 커플을 정할게요. 커플을 정해서 6팩토리얼에서 남녀 이제 짝을 맞춰놨어. 남녀 짝을 맞춰놨어. 남녀 짝을 맞춰놓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이러면 또 어렵네. 이렇게 해도 어렵고 이 문제가 그냥 조금 어려운데. 짝을 맞춰서 첫 번째 커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6가지. 첫 번째 커플을 자리를 정해 줍시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마주 앉아야 되잖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6개 포지션이 있는데 첫 번째 커플부터 6번째 커플까지 이러면 원수녀를 깨트리기가 굉장히 조금 어렵네. 선생님 아까 했던 것처럼 할게요.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할게요. 남학생부터 안 칠게요. 남학생부터 안 칠게. 첫 번째 남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가지예요? 첫 번째 남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 6가지죠. 6가지. 남학생 하나 앉혀가지고 6가지 중에서 어딘가 하나 앉았어. 그러면 앉았으면 이 자리 남학생 못 앉죠. 그럼 두 번째 남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 몇 가지예요? 두 번째 남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 10가지죠. 다 앉을 수 있잖아. 어디든 앉아도 되잖아요. 맞습니까? 10가지예요. 두 번째 남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 10가지. 그래서 어딘가 앉았어. 이렇게. 앉으면 여기는 앉으면 안 돼. 여기만 앉으면 안 돼. 그러면 세 번째 남학생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8가지. 또 어딘가 앉았어. 여긴 또 앉으면 안 돼. 그 다음은 6가지죠, 그러면. 그 다음 4가지고, 그 다음 2가지입니다. 그래서 6명의 남학생을 앉혔어요. 6명의 남학생을 뭐 이런 식으로 앉혔어. 그럼 6개의 자리가 남아있잖아요. 여기 6개의 자리에다가 우리가 여학생을 앉힙시다. 요게 지금 사고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선생님 생각했던 생각이 요 생각인데 요거보다 그게 더 쉬울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이 더 어려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앉히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남학생이 앉을 때는 6개 자리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잖아. 어차피 아무도 안 앉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자리가 같은 자리예요. 그죠? 같은 자리야. 근데 한 명이 앉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같은 자리가 아니야. 같은 자리는 전혀 없어요. 이제는. 한 명이 앉아버리면 그 순간 11개의 자리는 다 다른 자리야. 그러니까 앉고 난 다음에 여기는 못 앉고 여긴 못 앉고 10개 자리에서 한 명 남학생 또 앉아야 되고 또 그 다음 8개 자리에서 앉아야 되고 6가지, 2가지, 4가지, 2가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6개 자리가 남았어요. 여학생 6명을 앉히면 마주보고 앉는 경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고 11, 10,
9, 8, 7까지 남았죠. 6팩토리얼 약분됐으니까. 그러면 10, 10 약분하고 8, 8 약분하고 8, 8 약분하고 약분 요거 하나 마지막 하나 약분 남았네. 3 여기는 2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11 곱하기 21 231분의 231분의 242 16 16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이 문제 조금 어렵네요. 그죠? 이 원순열 이 친구들 좀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형 이게 3번이었나? 그죠? 3번 4번 유형 한번 봅시다. 네 사람이 6가지 과일 주스 중에서 임의로 하나씩 택할 때 네 사람이 서로 다른 과일 주스를 택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네 사람이 6가지 과일 주스 중에서 임의로 하나씩 택하니까 6가지. 네가 택할 거 6가지. 너도 택할 거 6가지. 이게 4제곱이죠. 중복 순열이에요. 중복 순열. 근데 네 사람이 서로 다른 과일 주스를 택해야 되면 첫 번째 사람 6가지, 두 번째 사람은 5가지, 그 다음은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이렇게 되겠죠. 1대1 함수의 개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함수의 개수분의 1대1 함수의 개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분을 시켜주시고 약분을 한 번 더 시켜주시면 18분의 5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렬로 세울 때 이게 여기까지가 지금 전체 경우의 수가 됩니다. 일렬로 세울 때 몇 팩? 5팩. A, B가 이웃해야 돼. A, B 묶어서 하나, 둘, 셋. A, B 묶어서 4팩. 4팩 곱하기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5분의 2가 되겠지. 아까 했던 문제가 있던 것 같은데. A가 B의 앞쪽에 서게 될 때 5팩분의 A하고 B가 있는데 AB가 있는데 A가 B의 앞쪽에 서면 이렇게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우리 같은 문자로 보라고 했죠. 맞습니까? 같은 문자로 봅니다. A가 B의 앞쪽에 XX, CD, E를 그냥 나열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5팩 나누기 얘는 2팩이죠. 얘가 5팩 나누기 2팩이 됩니다. 얘를 나열하면 X 앞에 있는 X가 자동으로 A가 되고 뒤에 있는 X가 자동으로 B가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가 되겠고 상자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 총 9개가 들어있어요. 흰 공의 수를 X. 흰 공이 X래요. X. 흰 공이 X. 그러면 검은 공은 9 빼기 X예요. 이 정도를 생각하고 시작을 하자고요. X개가 있으면. 9 빼기 X개가 있어.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하나씩 나올 확률이 최대가 되게 하는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 때? 9개 중에서 2개를 꺼낼 때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9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흰 공 중에서 1개가 나와야 되고 검은 공 9-x 중에서도 1개가 나와야 돼. 요것이 최대가 되는 자연수 x를 찾는 거예요. 요것이 지금 최대가 되는 확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9C, 9C는 얼마고?
9C는 얼마고? 9C는 9C 98 나누기 2 36이죠. 36. 36. 여기 XC1은 X고요. 여기 9 빼기 XC1은 9 빼기 X가 되겠지. 우리 친구들한테 좀 센스가 조금 있으면 요 녀석 2차 함수가 최대가 되는 자연수 X예요. 2차 함수가. 이거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잖아요. 최고차이 계수가 음수인. 맞아? 그럼 꼭지점 주변이면 되겠지. 꼭지점 주변이면 되는데 꼭지점이 얼마였을 때야? 2분의 9였을 때예요. 그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암산을 해주면 되겠어. 꼭지점. 이 녀석. 꼭지점 2분의 9. 근데 2분의 9는 2분의 9였을 때 당연히 얘가 최대예요. 최대. 2분의 9가 최대인데 2분의 9는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는 4하고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답은 x는 4 또는 5가 됩니다. 4여도 5여도 이 녀석은 최대가 됩니다. 4였을 때하고 5였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또 이런 자연수의 느낌을 좀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이거 상식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두 수의 합이 얼마야? 두 수의 합이. 두 수의 합이 얼마예요? 9잖아요. 9. 흰 공, 검은 공. 이거 흰 공, 검은 공이잖아. 맞아? 두 수의 곱이 최대가 되려면 어때야 돼? 두 수의 차가 적어야 돼. 두 수의 차가 적어야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였을 때? 두 수의 합이 9면 2분의 9, 2분의 9였을 때가 최대예요. 곱했을 때. 2분의 9. 근데 2분의 9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랬을 때 4, 5였을 때, 자연수였을 때는 4, 5였을 때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1, 9 곱해봐. 1, 9 얼마예요? 아니, 합이 9니까. 1, 8 얼마예요? 1, 8, 8, 2, 7, 14, 3, 6. 점점 커지죠? 차이가 적어지니까. 맞아? 4, 5, 5, 4, 20. 요렇게 차이가 적어질수록 요 녀석이 커진다라는 감이 있으면 요 문제는 더욱더 손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거는 여기 문제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10대냐 남성이냐 이거예요. 10대이거나 남성. 이거 합집합이죠. 그죠? 10대이거나 남성. 맞아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10대를 우리 A라고 하고 남성을 B라고 합시다. 남성을 B라고 합시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도 되고요. PA는 9분의 5, PB는 5분의 3. PA 교집합 B는 이 아니라 합집합 B는 3분의 2란 얘기잖아요. 여기 10대인 남성일 확률이잖아. 10대이면서 남성이야. 그래서 얘는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PA 교집합 B가 되는 겁니다. PA 교집합 B. 맞아요? 그러니까 합집합은 얘랑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확률의 덧셈 정리가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인데 이 녀석을 좀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좀 생각을 하자고. 얘가 이쪽으로 우변으로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PA 합집합 B 더하기 PA 교집합 B가 PA 더하기 PB죠. 그러니까 내가 교집합을 구하고 싶으면 얘에서 얘를 빼면 돼. 그냥 합집합을 또 빼면 돼요. 두 개 더한 다음에 합집합을 빼면 교집합이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한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PA 교집합 B는 9분의 5 더하기 5분의 3 빼기 3분의 2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9분의 5 통분합시다. 45분의 얼마요? 25, 45분의 27 마이너스 45분의
30, 45분의 22가 되겠죠. 그죠? 45분의 22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확률의 덧셈 정리예요. 덧셈 정리. 합집합을 구하는 그 정리가 바로 덧셈 정리입니다. 여덟 명을 임의로 선발할 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이, 그지? 전체가 어떻게 돼요? 전체가 10명 중에서 8명을 뽑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이 선발돼야 돼. 그러면 지금 가능한 경우가 어떻게 돼? 남자가 5명이고, 여자가 3명. 또 가능하죠, 그죠? 맞습니까? 남자가 6명이고, 여자가 2명. 가능하죠? 남자가 7명이고, 7명 될 수가 없어. 남학생 6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남학생을 더 많이 뽑는 경우는 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가지 경우가 무슨 사건? 배반 사건. 겹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학생 6명 중에서 5명 뽑고 여학생 4명 중에서 3명 뽑는 요 경우랑 이게 남학생이 지금 더 많이 뽑는 경우고 요것도 더 뽑는 경우 크게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래 6명 중에서 6명 다 뽑고 여학생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다 라는 얘기지. 10시 8은 10시 2 10시 2는 19 나누기 2니까 45분의 6, 4, 24, 16, 45분의 30, 3분의 2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이 뽑히는 경우 그냥 꼼꼼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상황이 많이 어려운 거는 아니야. 꼼꼼해져야 되겠죠. 케이스 분류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면 케이스 분류를 우리가 되게 많이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용어들 뭐 치역 이렇게 나오면 우리 친구들 또 쫄죠. 그래 여기 전체 1, 2, 3, 4가 아니네. 1, 3, 4, 5에서 1, 3, 4, 5의 함수 중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죠. 얘 화살표 보낼 수 있는 거 4가지, 보낼 수 있는 거 4가지.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이 녀석의 여기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보낼 수 있는 거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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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치역의 모든 원소의 곱이 짝수 치역의 원소의 곱이 짝수가 된다고? 그러면 이 4가 적어도 한 번은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 짝수가 누구밖에 없으니까. 4밖에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짝수 4가 적어도 한 번. 선생님 방금 선생님 말로 적어도 한 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맞아? 적어도 한 번.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4가 선택이 안 될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은 여사건으로 풀어줍니다. 4가 선택이 안 될 경우. 4가 선택이 안 되면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3이 갈 수 있는 거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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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4가 한 번도 안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치역의 곱이 뭐가 돼? 홀수가 되는 거죠. 치역의 곱이 홀수인 경우를 지금 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1 마이너스 256분의 81 256분의 160이 아니지 175 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났네. 끝났습니다.
남은 시간 문제들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